안녕하세요. 땅에 미친 농부 땅민홍입니다. SK 하이닉스는 인공지능 AI 사업을 본격화하며 특히 세계 최대 AI 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반도체용 부품을 조기에 공급하는 한편 SK텔레콤은 엔비디아 최신 칩을 국내에서 가장 먼저 수급해 AI 데이터 센터라는 새로운 시장을 선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HBM, AI 반도체, 그리고 AI 반도체의 근간이 되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도 SK 하이닉스가 세계적으로 우위에 선점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자녀 세대는 우리가 기억하는 삼성처럼 SK 하이닉스를 기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경매로 용인 SK 하이닉스 주변의 토지를 사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최근 사례를 들어서 평택과 비교 분석을 해보고 낙찰자는 어떤 방향으로 가시면 좋을지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구역 같은 경우도 보시면 기대 심리로 땅값이 오릅니다. 특히 농업진흥구역 같으면 농업과 관련된 시설 외에는 사용할 수 없지만 많은 분들께서 평단가가 낮은 것의 매력을 느껴서 이 주변에 토지 투자를 하시는 분들을 볼 수 있는데, 유인 SK 하이닉스 특히 이번에 경매로 낙찰 받으신 분이 보시면 두창이라는 곳에 낙찰을 받으셨는데, 이 입지 같으면은 SK 하이닉스와 17번국도를 연결시켜주는 큰 틀의 복의 원삼로 바로 옆에 이제 두창로인데요. 이 라인에서도 가깝고, 그리고 농업진흥구역도 2차선 도로와 붙어 있으면 더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제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좀 가격이 떨어지는데, 이 주변에 지금 낙찰 받으신 분을 보면 두창리 2343번지입니다. 지금 보시면 공시지가는 1억 정도 되고요. 낙찰 받으신 금액은 이제 2차에 2억 1600이었는데 2억 6천을 써서 이제 낙찰 받으신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평당가로 54만 원 정도의 낙찰 받으신 걸로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주변의 시세가 어떤지 한번 볼까요? 55만 원에 낙찰 받으신 걸 보면 시세와 비슷하게 사셨다라는 거 볼 수 있어요. 이 주변에 보시면 57만 원, 60만 원, 55만 원대에 거래된 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주변에 시세와 비슷하게 사셨다. 하지만 이분의 장점은 뭐냐면 대출을 80%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분은 대출을 80% 받으면서 만약에 그냥 토지로만 봤을 때 경매가 장점이 뭐냐면 유찰이 된 땅을 살 수 있다는 것과, 그리고 경락잔금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인데, 이분 같으면은 2억 6천에 낙찰 받으신 이 금액 보면 요즘 금리가 보통 5.5% 정도 토지 대출을 받는데 이제 금리가 조금 떨어지고는 있지만 5%에서 5.5%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5.5%로 계산해 보면 대략 이분이 이제 경락잔금 대출로 2억 6천에서 80% 대출을 받았을 때 대략 2억 800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분이 80% 대출을 5.5%로 대출을 받았을 때 대략 연 1140만 원 정도 이자가 나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5년을 놓고 봤을 때 이분이 대략 나가는 이자가 한 6천만 원 정도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작은 금액대의 토지는 지가 상승이 다이나믹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보면 큰 수익이 날 수 있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농업진흥구역 이 SK 하이닉스로 인해서 기대 심리에 의해서라도 이 농업진흥구역들은 대략 도로에 붙어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또 천차만별이지만 100만 원대까지는 갈 수가 있고, 또 2차선 도로에 잘 붙어 있으면 그냥 기대 심리로 100만 원이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 토지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농업진흥구역에 땅을 살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대부분 보면 평당가가 낮은 금액이기 때문에 개발이 압력이 몰리니까 이제 용도 지역이 풀릴 수 있지 않냐라는 생각들을 하시는데, 그럼 평택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평택 삼성반도체인데요. 이 삼성반도체 주변은 그래도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자면 원산보다 훨씬 쓸 수 있는 땅이 많았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쪽에도 광활한 농업진흥구역이 굉장히 크게 분포하고 있는데, 사실 기대 심리에 의해서 3년 전, 5년 전이 이쪽 라인들이 농업진흥구역이 굉장히 호가가 많이 올라갔었고, 지금은 3년 전, 5년 전 가격에 이제 물건들이 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결국 대세의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기 때문이죠. 이 주변에 이제 농업진흥구역의 대략적인 가격을 한번 볼게요. 고덕 삼성반도체 바로 인근입니다. 이 라인들이 시세가 3년 전, 5년 전에는 굉장히 이제 비쌌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도로변은 140만 원짜리들도 이제 호가가 있고요. 대부분 이런 120만 원대, 그리고 50만 원대, 70만 원대, 이렇게 48만 원대 이제 거래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나와 있는 것들도 이제 안쪽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45만 원, 50만 원, 68만 원, 80만 원 이렇게 호가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기대 심리로 올라갈 수 있는 농업진흥구역의 한계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굉장히 큰 이슈가 있었고 3년 전, 5년 전에는 삼성이 굉장히 공사를 활발하게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히려 시간이 더
지난 상태에서, 그리고 특히나 이 고덕 신도시 같으면 이 주변에 벌써 이미 지금 2단계 공사까지 끝났고요. 이제 3단계가 공사가 들어가는 이렇게 신도시의 혜택을 다 누릴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가격대가 지금 형성되어져 있는 것을 봤을 때 다시 용인으로 가볼게요. SK 하이닉스 주변도 농업진흥구역이 한 내년이나 내후년쯤 경기가 이제 좀 좋아지면 분명히 사람들이 투자처, 우리나라에 지금 투자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곳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정말 내 자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곳인 이 하이닉스 주변 용인 쪽으로 많이 투자자들이 오실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곳 농업진흥구역 같은 경우도 올라갈 수 있는 가격에 한계선이 있다는 말씀 분명히 드리고요. 그렇다면 이런 농업진흥구역을 샀을 때 내가 출구 전략을 뭐로 볼 수 있냐면 농지연금제도입니다. 농지연금제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땅을 살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출구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농지연금제도는 뭐죠? 내가 농지를 샀을 때 나라에서, 국가에서 다 받아준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농지연금에 대해서 지금 많이 공부하고 있고, 농지연금용 토지 투자라는 시장이 또 굉장히 크게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농지연금 제도에서 잘 모르고,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과정들을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하셔서 지금 농지연금에 대해서 준비를 못하고 계신 분들이 많는데, 앞으로는 이 농지연금을 준비하려는 분들이 당연하게도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농지에 투자할 때는 공시지가나 감정가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좀 전에 아까 두창리에 낙찰을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도 이런 농업진흥구역이라 하더라도 결국 시간을 내가 굉장히 길게 가져갈 수 있다면, 그리고 내가 이자 비용을 충분히 상쇄하고도 버틸 수 있다면, 길게 가져간다면 이 주변도 당연히 어느 정도 개발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중에 수용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농업진흥구역이 풀린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단필지로는 절대 풀릴 수 없고 풀릴 수 있어요. 하지만 풀리면 뭐다? 품과 동시에 개발을 하려고 풀어놓는 거기 때문에 수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변 농지 같은 경우 내가 농지 연금용 투자를 해서 내가 하이닉스 주변 같은 경우 특히 시세보다 저렴하게 잡는다는 게 요즘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세에만 내가 대출 포지션을 늘려서 갖고 온다면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충분히 어느 정도 토지를 삼에 있어서 처음에 내가 땅을 갖고 있어서 출구 전략상 그 다음 사람한테 팔 수 있거나, 아니면 국가에 내가 농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토지를,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 있는 이런 주변의 토지를 산다면, 기존에는 농업진흥구역은 절대 판매할 수 없다라고 했지만 농업진흥구역도 어떤 출구 전략이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땅에 미친 농부 땅민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